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이정현입니다. 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은요, 국지적인 과열과 또 이를 잡기 위한 규제가 반복되는 혼돈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광진구 중곡동 신축 아파트와 또 신정 뉴타운 다세대 주택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9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정보 준비하셨나요? 예, 저희가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인데 2018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네, 2018년이 맞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퀴즈를 한번 내어보자고요. 네. 자, 2018년은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떨어진다, 아니면 하락한다. 그러면 오고요. 아니다, 가격은 그래도 상승한다. 예,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보면, 그러면 X 이렇게. 가격은 하락한다. O, 아니다, 올라갈 것이다. 예, X. 그래서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X네요? 네. 하락한다는 겁니까? 네. 예. 저도 왜 하락한다고 그랬는데, 하락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락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아닙니다. 자, 지금은요, 어떻든, 촛불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재판에 계류들었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떻다? 이제 부동산 규제가 완화해서 규제를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도 그동안에 상승을 했죠. 자, 서울도 규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저도 예측을 해봅니다. 이 규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자,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특히 이제 서울은 그동안에 상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서울도 이 규제에 살아남을 수 없는데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는데요. 자, 내일 뉴스 통신을 보시면요. 저 화면을 보시면, 내일 뉴스 통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요. 항상 제 칼럼이 있습니다. 자, 칼럼이 있는데, 여기 보면, 경제 부동산 칼럼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시행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세요. 누르면 칼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에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현재 보시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해가지고 지금 환수제 시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법 제목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부동산 시장 먹구름 문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현재 제가 왜 이제 이렇게 썼냐면요, 먹구름이 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8월 2일, 2017년 8월 2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지역별 주택 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 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 가열지구 또 투기 지역을 지정하여 시장 불안을 조기 진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다주택자입니다. 자, 다주택자 양도차익이 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요. 주택담보대출 레버리지 활용을 한 단기 투자 유인을 우리가 여기서 억제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또는 도심 인근의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 발표했죠. 경기도권에 100만 호 짓습니다. 100만 호 엄청난 겁니다. 4인 기준으로는요, 4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2인 기준으로는요, 200만 명. 엄청난 겁니다. 100만 호 주택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했죠. 자, 네 번째입니다. 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편한다. 개편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가입하면 1순위인데
이걸 원점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덧붙여 뭐가 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01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면요. 시한폭탄이 가동되고 있다나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한폭탄은 뭐죠? 시계를 초침을 맞춰놓고 어떤 시점이면 팡 터지게끔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자, 2018년 1월 1일부터 빵 터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터지냐? 2018년은 부동산 시장이 현재 완화해서 규제 시장으로의 첫 해입니다. 따지고 들면요. 2017년 8월 2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규제가 들어온 시장이 2018년부터 완벽하게 들어오는 거죠. 자, 어떤 이유든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 특히 어떤 종목이, 자, 특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해봤죠. 그러한 이유는 10가지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는 신 DTI, DSR, 예, 대출은 옥죄입니다. 대출이 한 건만 있더라도, 예,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대출이 없는 분에 한해서 40%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의 대출을 못 받는 구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들어옵니다. 자, 재건축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들어왔죠. 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된 이후부터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자, 예외사항은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사업시 인가가 3년 내에 안 났어요. 그리고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문제가 있는 지역이죠. 자, 이런 데는 사고를 팔 수 있다. 근데 그 외지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재개발은요. 자,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사고 팔아도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재건축과 똑같이 전매 제한이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무서운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들어옵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들어오다 보니 내년부터 재건축 단지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따가 제가 한번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네 번째는요, 양도세 중과입니다. 양도세 중과. 자, 양도세 중과 엄청나죠. 예, 이게 엄청난 핵폭탄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는요, 3억 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주로 서울 지역이죠. 서울 지역. 자, 여섯 번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했죠. 일곱 번째, 금리 인상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인하가 아니라 인상의 첫 단추가 열렸죠. 0.25 해서 1.5 아닙니까? 자, 이 금리 인상으로 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자를 얼마 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덟 번째, 2018년 역시 어떻다? 증시는 호황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증시는요. 자, 우리나라가 우리 전체적으로 지구상에 보니까 가장 우리가 수출 증가율, 성장률을 보면 3위를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반도체가 대호황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장이 내년도 그대로 간다는 이런 예측을 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이요. 자, 아홉 번째는요. 아홉 번째는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가 시행 예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확대돼서 민간까지 온다면요. 자, 민간까지 온다면 당연히 가격 조정은 있다는 겁니다. 후분양입니다. 지금은 선분양이기 때문에요. 자, 열 번째 가계소득 저하에 따라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자,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수요와 공급 규칙에서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빠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상기와 같은 요인으로 2018년 주택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이 된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과 점진적 금리 인상은 투자 심리를 극도로 어떻게 냉각을 시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보면요. 자, 제가 따져봤죠. 우리가 얘기하는 초과이익 환수제는요. 예를 들어서 조합이 청산을 할 때 나중에 내는 겁니다. 내는데 일반 분양이 예를 들어서 5억이 됐고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3억이 됐다면 2억의 시세 차익이 났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제가 한 5억을 봤어요. 5억으로. 자, 차익 5억으로 봤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서 분담금 2.5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양도세 또 내야 되죠. 7,600만 원 내야 되죠. 그러면 차익이 5억이 났다면 세금 3억 2,600만 원 내면
최종 차익은 1억 7,4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건축을 통해서 10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10년 동안. 자,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겨우 1억 7천 벌은다면 강남 부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냐고요. 투자 안 합니다, 이제는요. 재건축 시장이 완벽하게 냉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러한 내용을 안다면 강남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수요자예요.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싶다. 그럼 투자를 해도 되겠죠. 차익 관계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요인이에요.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자,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 금리를 서서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2년 동안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금리 인상의 압박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금리 인상한다는 거 아닙니다. 금리 인상 요인의 압박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현재 보면요, 5억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아서 금리 인상 이전의 이자를 제가 따져봤더니 약 115만 원 냈어요. 근데 지금은요, 금리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0.25. 그럼 1.5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5억을 빌렸더니 130만 원을 더 냅니다. 그럼 약 15만 원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서민 입장에서 매월 15만 원이요. 큰 이자 부담이에요, 이게요. 자, 이러한 이자 상승이 2018년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부동산 매물 급증으로 이어지고 공급이 늘어나므로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경기도 광명시가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입니다. 거래들은 많고요. 프리미엄도 많이 올습니다. 이 지역 투자 주의보를 제가 내리겠습니다. 투자 주의보입니다. 투자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는 좀 빠질 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주의보를 내는 겁니다. 특히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요. 광명 뉴타운은 투자 주의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프리미엄이 상승됐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좀 냉각이 급속도로 될 거니까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데 투자를 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한성만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또 매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개인의 정보입니다.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매물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 광진구 중곡동 신축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7호선과 5호선 중곡역 도보 7분 거리에 있고요. 면적은 대지 33제곱미터, 그리고 전용 58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2017년 5월에 됐고요. 이 구조는 방 3개, 거실, 욕실 2개, 그리고 고급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총 10층 중 10층입니다. 네, 계속해서 매매 금액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중곡동 신축 아파트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네, 임대 금액에서 월세로 따지면 보증금 2억 원에 올 60만 원이고요. 전세는 3억 원입니다. 네, 실투자액에서 월세는 1억 5천만 원, 그리고 전세는 5천만 원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지역은요, 7호선 중곡역입니다. 자, 도보로 보면요, 약 7분 거리에 있다. 그리고 5호선에 군자역에서 또 도보로 7분 거리,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요, 7분 거리예요. 자, 10분 거리까지는 우리가 역세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5분 거리까지는 초역세권이고요. 7분 거리니까 초역세권은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립서울병원의 인근에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새롭게 이렇게 좀 탄생됐습니다. 국립병원입니다. 자, 전농하고 답침리, 뉴타운 이주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고요. 자, 동부간선도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출퇴근 거리가 상당하게
짧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세 차익하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입지 여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지 여건은요, 지도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려보면요, 지도를 보시면요, 바로 중곡, 이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시면, 우리가 청량리, 청량리, 답침리, 이 뉴타운이죠, 이 지역. 자, 그 다음에 청량리역 쪽에 또 대규모 개발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또 본 지역은요, 우리가 여기는 애국대학, 대원 애고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또 특목고도 있죠. 상당히 위치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지역은 이주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다세대 빌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하게 전망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진구 중곡동 이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지금 굉장히 좋은, 우리가 얘기하면 한남동의 S사 회장님이 바로 순천향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던 생명을 지금 연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같습니다. 주변에 큰 병원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농하고 답침리, 뉴타운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주 수요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청량리까지 해가지고요, 재개발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점점점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본 지역 화양 변전소가 있어요. 화양 변전소 개발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지역 또한 상당하게 지금 좋게 변모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청량리역, 청량리역은 또 가깝게 있습니다. 자, 동북권 랜드마크 65층 8개 층이 탄생되는 그 위치에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상봉터미널 있어요. 상봉터미널. 자, 상봉터미널이 또 청량리처럼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주변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나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 매물인데요. 이어서 어떤 장점들을 갖추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진구에 위치하는 중곡동입니다. 펜트하우스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펜트하우스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다세대 빌라가 아니라요. 자, 아파트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잘 떨어지지 않고요. 신축 아파트예요. 예, 분양을 받으신 분이 또 분양가 그대로 우리가 매도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겠죠. 가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진구 신축 아파트입니다. 중곡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펜트하우스고요. 자, 3억 5천에 나왔고요. 매매 금액은요. 월세는 보증금 2억에 월 6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실투자액은 1억 5천만 원이고요. 자, 전세는요. 3억에서 실투자액은 5천만 원이다. 예, 26평형입니다. 26평형 방 3개에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신정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매 금액은 6억 원이고요. 이주비는 1억 2천만 원에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대출은 2억 4천만 원, 실투자액은 2억 4천만 원. 네, 조합원 분양부는 34평형입니다. 네, 대표님 입지 여건부터 살펴볼까요? 자, 입지 여건은요, 지도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바로 양천구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에 위치했다. 이 지역은 양천구입니다. 자, 양천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자, 목동, 신정동, 우리가 얘기하는 신월동,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위치했는데요. 자, 목동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지역이 목동입니다. 자, 여기도 목동이지만서 이렇게 목동입니다. 1단지부터 지금 14단지가 재건축 이주 수요가 다 돼가지고 지금 재건축 이주를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제가 봤을 때 빠르면 2019년부터 이주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일부 우리 강남 복부인들이 뭐 이 지역에 많이 와서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신문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손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짓고 있는 입주권을 내가 구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뉴타운 주변에는 또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목동 경전철이 있습니다. 자, 어디서 오냐면요, 당산역부터 바로 이 지역, 신정 뉴타운으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블 역세권으로 나중에는 탄생이 될 것이다. 지금은 2호선 신정 내거리역에서 한 5분에서 7분 거리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더블 역세권으로 됐을 때 상당한 호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월드컵 대교입니다. 2019년 개통 예정이죠. 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 바로 길 건너가 어디다? 마포구다. 자, 마포구 용산구 가기 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인고속도로 지하 지금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단계 2019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바로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가 1단계입니다. 이게 곧 완료가 되는 거죠. 여기 준공하는 시점에 아파트 입주하는 시점에 완료가 된다. 그렇게 해서 더 쾌적한 동네가 되겠죠. 서부 간선도로 또 지하에서 공원화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지역이 있고요. 저 서부 트럭 터미널 약 11만 평이죠. 이 지역이 복합센터로 탄생이 됩니다. 여기에 물류센터 비즈니스 호텔이 있는데 바로 그 길 건너가 우리가 이런 신장 뉴타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목동, 신장도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다 돼갔기 때문에 2019년부터 이주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몇만 가구요? 2만 7천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이어서 매물의 투자 포인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는요, 34평형 아파트 입주권이고요. 이미 동호수 확정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관리 처분 인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H건설사가 짓고요. 3045세대입니다. 아마 양천구에서 한 단지가 3000세대 전무후무하다 보시면 돼요. 예, 첫 번째 탄생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한 2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017년 6월에 일반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2019년 말 입주 예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최대 효과가 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목동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앞으로 굉장히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이 매물들은 또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지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조감도를 보시면요. 요즘은요,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지상 주차장 없죠? 네. 그러면 그 차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또 시야로 내려가죠. 지하로요. 예전엔 지상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였죠. 그리고 잦은 어린이들 이렇게 접촉 사고도 나고 또 심지어 뭐 숨지는 사고까지 많이 났잖아요. 자, 그렇게 안 된다. 왜 그러면 지하는 애들이 잘 안 내려가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빠 차 뺀다고 뒤에서 오라오라 하질 않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도시가 탄생이 되고 이 지상은 뭐가 되냐? 공원화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앞으로 더 쾌적한 동네가 될 겁니다. 전부 우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 됐든 전부 공원화되니까 그러면 남산에서 서울을 보면 서울이 갑자기 변모를 합니다. 10년 후에는 서울이 전부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숲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합니다. 예언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 또는요, 우리가 내과가 있죠. 인공내과, 인공천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쾌적해지고, 바로 본 지역은 또 공원하고, 근린 생활 공원하고, 또 여기 보면은 또 공원하고 산하고 또 인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한 동네로 거듭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재개발 매물이기 때문에 또 투자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투자 전망 최고 궁금한 거죠. 저도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투자가 불투명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예,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34평형 84제곱미터 일반 분양가 5억 9천 정도로 나왔고요. 주변 시세 9억 3천입니다. 9억 3천이요. 자, 그럼 입주 시 예상 시세는 한 9억까지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상당히 지금 가격은 특히 신축 아파트는 계속 올라갑니다. 네. 기존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가 비교된다. 제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니까요. 기존 아파트가 4억이라면요. 신축 아파트는 8억이에요. 예,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이제는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요. 베란다 확장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평수가 넓어졌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지하로 다 내려가렸어요. 다 공원화되잖아요. 굉장히 쾌적하게 나오고요. 지금 짓는 아파트는요. 내진 설계 진도 7입니다. 진도 7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분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격은요. 아파트 분양권이고요. 자, 매매 금액은 6억이 나왔고 이주비는 1억 2천 정도 됩니다. 자, 대출은 2억 4천 정도가 가능하고요. 실투자액은 2억 4천이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분 34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매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입니다. 광진구 중곡동 신축 아파트입니다. 네,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입니다. 신정 뉴타운 다세대 주택, 매매 금액은 6억 원입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를 함께해 주신 한성만 박사님의 부동산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에 세미나가 열리니까요. 02-6344-7559로 전화하셔서 꼭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하단의 번호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전망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